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어쩌면 다음 1시간 안에. 그것은 당신의 전화를 통해 올 수도, 직접 만나서 올 수도, 가족 식사 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무해하게 보일 것입니다. 심지어 고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좋은 사람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단 하나의 예가 당신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인식하지 못할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단 하면 당신과 그들 사이의 권력 역학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5가지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호의가 아닙니다. 친절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관대함으로 위장된 권력의 이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완료하는 순간, 당신은 영구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위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정확히 이 5가지를 하면서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되돌릴 수 없는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영향력을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아무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관찰한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사에게도,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연인에게도 안 됩니다. 각각이 따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각각이 영구적으로 당신의 위치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즉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 5가지를 그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행위라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의존, 의무, 그리고 권력의 비대칭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들을 하면 다른 사람의 기대가 영구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이것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기를 멈추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속한 무언가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관계에서든 보세요. 항상 지불하는 사람은 항상 지불해야 한다고 기대받기 시작합니다.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항상 수용하는 사람은 항상 수용해야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명시적인 협상을 통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기대를 설정하는 반복된 행동을 통해 발전하고 그 기대는 말하지 않은 규칙으로 굳어집니다. 마지막 경고. 만약 당신이 현재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누군가를 위해 하고 있다면 다음에 오는 것은 당신을 깊이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실수를 했고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당신의 위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멈추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번. 절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이것은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든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위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관계를 수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부패시킵니다. 돈이 다시 갚아지더라도 말입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당신이 돈을 빌려주는 순간 권력 역학이 즉시 변합니다. 당신은 이제 채권자, 그들은 채무자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상호작용은 두 사람 중 누구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사실로 채색됩니다. 그들은 빚을 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의무와 종종 분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빚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대와 종종 좌절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세요. 당신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들은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3개월이 지나갑니다. 지불 없음, 언급 없음. 당신은 그것을 꺼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당신은 그 돈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른 것에 돈을 쓸 때마다 당신은 알아챕니다. 그들이 돈이 드는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할 때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먼저 나에게 갚아야 하지 않나? 한편 그들은 그들이 당신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상호작용을 그들에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만나는 것이 빚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당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들은 판단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적 선택에 대해 방어적이 됩니다. 또는 그들은 처음에 빌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당신의 동의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대출을 선물로 바꾸어 버립니다.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1초 걸리지만 이 영상이 이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패턴이 다른 왕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왕자들 사이의 동맹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채무자 왕자는 빚이 굴욕적이기 때문에 항상 채권자 왕자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왕자는 항상 채무자 왕자를 신뢰할 수 없거나 자격이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빚이 갚아졌을 때조차도 동맹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것을 진정으로 도구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관계를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당신이 빌려준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있는 사람은 보통 대출이 해결하지 못하는 더 깊은 재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되는 기능 장애에 자금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을 다 써버리고 몇 달 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제 둘 다 처음에 거절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됩니다. 유일한 승리의 수는 당신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누구에게도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2번, 절대 그들에게 완전히 사용 가능하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 관심 또는 존재를 원할 때마다 자신을 완전히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혹해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가용성은 감사나 친밀감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멸과 착취를 만듭니다. 여기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소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풍부함을 평가절하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끊임없이 사용 가능한 것들은 낮은 가치로 등록됩니다. 희소한 것들은 높은 가치로 등록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은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완전히 사용 가능하게 만들 때 당신은 자신의 시간이 경쟁하는 요구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낮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전화할 때 당신은 항상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들의 일정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보고 싶을 때 당신은 항상 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은 하던 일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이 이것이 무엇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당신과 우리 관계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것이 전달하는 것은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는 내가 중요하거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완전한 가용성을 받는 사람은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삶이 없고
우선순위가 없고 경계가 없는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일정이 무한히 유연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당신의 일정에 점점 더 적은 고려를 가지고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수용할 것임을 배웠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중하는 누군가의 시간에는 결코 하지 않을 시간 요구를 당신에게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신민들에게 너무 접근하기 쉽게 만든 왕자들이 존경과 권위를 잃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청원과 요청에 항상 사용 가능했던 왕자는 약하게 인식되면서 사소한 요구로 압도되었습니다. 아련을 위한 제한된 정해진 접근 시간을 가진 왕자는 존경받았고 허락된 시간은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자신의 시간과 관심의 희소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작 전술로서가 아니라 어떤 단일 관계 너머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진정한 경계로서 말입니다. 3번. 절대 그들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지 마세요.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것은 바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자신의 책임으로 만들어 그들의 문제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지는 것은 파국적입니다. 여기 그 구별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그들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는 동안 지원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그들의 문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이제 해결책과 결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일 수도, 관계 드라마일 수도, 경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도와줍니다. 조언을 제공하고, 지원을 제공하고, 어쩌면 특정 작업을 보조합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 그것과 씨름합니다. 당신은 더 관여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과에 감정적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이것을 고치는 것에 책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도와주는 것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책임을 지면 여러 가지 독성 있는 일들이 즉시 일어납니다. 첫째, 그들은 책임을 지기를 멈춥니다. 당신이 그것을 졌는데 왜 그들이 지겠습니까? 당신의 관여가 실제로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동기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은 실제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상황, 그들의 선택, 그들의 패턴에 박혀 있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고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변수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신의 관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당신은 직접적으로 또는 그들의 실망과 분노를 통해 비난받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졌습니다. 문제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실패했습니다. 넷째, 당신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당신은 자신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옵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의 삶에 지정된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는 엄청난 부담과 제로 보상의 위치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지금 누군가의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책임지고 있나요? 이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4번. 절대 그들이 명백히 틀렸을 때 그들을 변호하지 마세요.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것은
누군가가 명백히 틀렸을 때 그들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스럽지 않게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진실성과 유용한 관계 둘 다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 누군가를 명백히 틀린 그들을 변호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자신의 신뢰성을 손상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쨌든 그들을 변호할 때 당신은 부정직하거나 눈이 멀어 보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당신의 판단이 손상되었거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신뢰성이 타격을 입습니다. 둘째, 당신은 그들의 계속되는 나쁜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 직면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변호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지 않을 수 있는 엄호를 주었습니다. 셋째, 당신이 점점 더 변호할 수 없는 입장을 계속해서 변호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만듭니다. 일단 그들이 약간 틀렸을 때 변호한다면 일관성 압력은 그들이 매우 틀렸을 때 그들을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그들은 당신에 대한 존경을 잃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어쨌든 그들을 변호할 때 그들은 당신의 주원이 진실이나 원칙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충성에 기반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견과 판단이 아무런 무게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가치에 관계없이 그들을 지원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동맹에서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파트너의 부당한 전쟁을 변호한 동맹국은 자신의 파트너의 최악의 경향을 가능하게 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건강한 대안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옳을 때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틀렸을 때 그들을 지원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와 당신의 진실성 둘 다를 유지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항상 그들에게 동의하는 사람의 입력을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입력을 신뢰합니다. 5번. 절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핵심 이익을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근본적인 이익이나 필요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경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재정적 안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승인을 위해 자신의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그들의 선호를 위해 자신의 본질적인 안녕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자신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가장 높은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잉여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핵심 필요로부터의 희생은 분노, 고갈, 그리고 결국 관계의 붕괴를 만듭니다. 여기 자신의 핵심 이익을 희생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신경 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타적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좋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희생을 미덕과 연관시키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자신의 핵심 이익이 누군가의 선호와 충돌할 때 협상 가능하다는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충분히 절실하게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임을 배웁니다. 이것은 충돌이 있을 때 당신의 이익이 항상 지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희생된 핵심 이익은 분노로 합쳐집니다. 당신은 실제로 자신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희생하는 것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경력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재정적 안정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자신이 희생한 모든 것에 대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당신의 희생대 그들의 부적절한 감사의 장부가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어쨌든 무너진 동맹을 위해 핵심 이익을 희생한 왕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동맹국의 무역 이익을 위해 군사적 안전을 희생한 왕자는 동맹이 붕괴했을 때 안전도 무역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녀에서 관대하면서도 핵심 이익을 보호한 왕자는 힘과 신뢰할 수 있는 동맹 둘 다를 유지했습니다. 이 구별은 결정적입니다. 당신은 이녀에서 관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로부터 희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핵심 필요가 충족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핵심 이익은 당신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당신의 재정적 안정, 당신의 경력 발전, 당신의 핵심 가치와 원칙, 당신의 본질적 관계입니다. 이것들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항상 모든 사람과 함께 이것들을 먼저 보호합니다. 이러한 핵심 이익을 넘어선 잉여로부터 당신은 관대하고 도움이 되고 심지어 희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보호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관계의 토대입니다. 당신은 고갈된 핵심 이익의 위치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분노하고 지치고 쓰라립니다. 관계는 부패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핵심 이익을 먼저 보호할 때 당신은 고갈해서 분노하며 희생적이기보다는 풍요해서 진정으로 관대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돈을 빌려주는 것, 완전한 가용성, 그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들이 틀렸을 때 변호하는 것, 자신의 핵심 이익을 희생하는 것, 충성이나 사랑의 행위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당신의 위치를 영구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대를 만드는 권력과 존엄성의 이전입니다.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절대 자신을 완전히 사용 가능하게 만들지 마세요. 절대 그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마세요. 절대 그들이 명백히 틀렸을 때 그들을 변호하지 마세요. 절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핵심 이익을 희생하지 마세요. 이러한 경계들은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가혹해 보입니다. 이 5가지 경계를 모두 위반하는 사람은 결국 고갈되고 분노하고 무시당합니다. 이 경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의무가 아닌 상호 존중, 호혜, 그리고 진정한 선택에 기반한 관계를 만듭니다. 마키아벨리가 옳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도 절대 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하는 것이 당신과 관계 둘 다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무자비하게 보호하세요.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움직였다면,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에 단단하다고 적어주세요. 다른 형제들이 이 5가지 실수 중 하나를 지금 이 순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고갈시키게 두세요. 당신은 자신의 토대를 보호합니다.